성주 골프장 사드 배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성주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대책도 어렵지만 실효성에도 의문이 큽니다. 쌀이 농축산물 생산액 부동의 1위 자리를 돼지에게 내줬습니다. 쌀값이 폭락한 반면 삼겹살로 대표되는 돼지고기는 값이 좋았습니다. 올 들어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늘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요. 아침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봄을 시샘하는 추위. 오늘은 그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일제히 영하권으로 떨어진 가운데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6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당분간 따뜻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위 속에 아침까지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서부 내륙 지역에 1cm 안팎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7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또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대구와 경북 10개 시군에는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방부가 롯데와 사드 배치터 교환 계약을 한 뒤 사드 배치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주군은 모든 희생을 감내해 사드 배치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정부 지원이 없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롯데와 사드 배치터 교환을 최종 계약한 이후 군 병력을 투입해 성주 골프장 일대에 철조망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골프장 입구와 초전면 일대에는 경계선까지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군 측도 사드 배치 지역에 실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주 성주군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성주군수의 의견을 포함하는 일종의 절차인데 성주군의 반응은 달갑지 않습니다. 지난해 여름 성주 군민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방부의 사드 배치 정책을 받아들였지만 별다른 정부의 후속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랄까 지원 사업이랄까 이런 게 좀 구체화돼야 된다고 하는데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전혀 중앙정부에서 움직임이 없으니까 아주 지금 실망을 하고. 이에 대해 성주군은 지역 민심을 고려해 군사시설 보호 지정에 앞서 정부의 성주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성주군은 이미 성주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대구를 잇는 경전철 건설, 국도 6차로 확장 공사 등 5가지 사업을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주군은 사드가 성주 골프장터에 배치되더라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원 사업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중국 정부가 성주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자국민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를 내리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앙정부와 공조하고 관광객 다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글쎄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구 시내의 한 호텔입니다. 투숙객 80% 이상이 중국인이었던 이 호텔에는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지금은 객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국방부가 사드 배치터를 롯데와 교환하기로 합의한 이후부터 생긴 현상입니다. 제한 없이 오랫동안 이것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지역업계가 관광업계가 굉장히 침체되고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던 지역 명소에선 이제 이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끊기지 않아요. 영 다 끊기가 안 하죠. 요즘 이제 그러고 차도 다 끊기고 있지. 안 해요.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심상치 않다 보니 지난 주말 지역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중국 전략추진본부를 구성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중국인 개별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동남아 관광객의 입국 시 비자 면제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 공조를 하되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경상북도도 중국 일변도의 관광 정책을 탈피하고 국내 관광객 유치에도 눈길을 돌리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로 촉발된 한중 국방 외교 마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의 4.12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4.12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수성구 제3선거구는 김창원 전 대구시 의원이 땅 투기 혐의로 구속돼 실시되는 만큼 김 전 의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대구 시민에 사죄하는 자세로 후보자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땅 투기에 연관돼 기소된 차순자 의원을 제명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8분 구미시 북북서쪽 23km 지점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오는 피해는 없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의 여진과는 관련이 없으며 정확한 발생 단층대 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쌀이 농축산물 생산액 부동의 1위 자리를 돼지에게 내줬습니다. 쌀값이 폭락한 반면 삼겹살로 대표되는 돼지고기는 소비가 활발해 값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돼지와 쌀의 생산액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자리에서나 먹을 것 같던 삼겹살을 점심때부터 찾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좀 고기를 좋아해서 좀 먹는 편이고요. 돼지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소비자가 10명 중 3명에 이르고 10명 가운데 1명은 일주일에 서너 번을 구입해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지난해 품목별 농업 생산액 중에서 돼지가 1위를 차지했고 쌀은 2위로 밀려났습니다. 주식인 쌀이 농업 생산액 1위에서 밀려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쌀값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0kg 산지 쌀값은 12만 9,711원, 1년 전보다 14% 하락했고 1995년 이후 21년 만에 13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쌀 생산이 감소했지만 재고와 수입쌀, 소비 부진의 여파로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쌀값 하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농사 지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쌀 한 가마니에 12만 원, 13만 원으로 떨어지면 이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농촌경제연구원은 육류 중심의 식단 변화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예전처럼 쌀 중심으로 되돌려 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올 들어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품질 경쟁력 확보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포항철강공단의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포항공단의 생산은 9,600억 원, 한 해 전과 비교해 5.4% 늘었고 수출은 14.9%나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석 달 연속 늘어난 것입니다. 생산과 수출이 석 달째 증가세를 보이면서 포항철강공단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포항 전체의 수출입도 늘었습니다. 지난 1월 포항의 수출은 5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증가했고 수입은 20.6%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포항공단의 생산과 수출 상승이 일시적인 것이어서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철강제 가격 상승 등으로 공단 업체들의 매출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철강 수요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철강제 가격 상승해야 한 것으로 보이며 철강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부적인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제품을 포트폴리오에 산입을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들을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강하게 하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내수 부진과 미국 등 세계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적인 어려움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던 포항 영일만항이 애물단지로 변했습니다. 그나마 올해부터는 물동량이 회복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갖게 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동남아시아로 갈 선재가 실린 컨테이너를 옮기고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걱정거리가 된 영일만항의 물동량이 올해는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일만 신항이 목표로 잡은 컨테이너는 13만 개로 최저점이었던 지난해보다 43%나 많습니다. 일단 오는 29일 베트남 태국 항로가 개설되면 철강 수출품과 강원도 화력발전소로 가는 우드펠리 수입품으로 18,000여 개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만 톤이면 컨테이너 개수로 약 한 10,000개 정도의 컨테이너가 포항으로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시아로 가는 일본 마츠다 자동차 물량도 지난해 3만 개에서 올해 4만 5천 개로 15,000여 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를 거는 것은 철도입니다. 내년에 영일만항 인입철도가 개설되면 수입되는 강원도 세계 화력발전소용 우드펠릿 110만 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영일만항을 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테이너 27,000여 개 물량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영일만항의 물동량이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0년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이 개통되면 영일만항은 마침내 손익분기점인 컨테이너 20여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도비와 시비 등 영일만항 이용 선사와 물류 주선업자 등에게 지급한 지원금만 173억 원.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영일만항이 애물단지에서 희망의 동력으로 거듭나길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된 대학가에는 신입생 길들이기, 이른바 군기잡기 구태가 여전합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소주 수천 병을 준비한 대학도 있는데 군대도 가보지 않은 학생들이 군기잡기가 웬 말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의 모 대학 간호학과 선배들이 1학년 신입생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교수와 선배에게는 단아까 군대식 말투를 하고 문자에는 이모티콘을 쓰지 말 것과 밝은색 머리 염색도 금지했습니다. 전화나 카톡을 하기 전에는 문자를 먼저 보낼 것도 요구했습니다. 군기를 잡자는 게 아니라 형식을 조금만 지켜달라, 이런 형식을 지킴으로써 약간의 긴장을 해달라는 거였고, 사실 이거는 3월에만 이렇게 통용되는 것이고. 재학생들은 학과 특성을 감안해야 하고 신입생들이 학교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축약 메시지가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약간 긴장이 필요해서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좀 더 크게 비춰질 수도 있는 내용이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최근 사고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취소한 한 대학은 참가자 1명당 5병가량 마실 수 있는 소주 약 8,000병과 맥주 약 1,000병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새학기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 강요나 군기잡기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최근 발생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통사고와 관련해 금호공과대학교는 앞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 학생 자치 행사를 외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호공대는 해마다 관례적으로 운영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안고 있는 안전 문제와 술문화 등 각종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행사를 하지 않는 대신 교내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금호공대는 지난 3일 총장 명의의 사과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려와 우려를 끼친 점을 사과했습니다.
인도나 각 건물의 입구를 보면 출입구 높이 차를 없애기 위해서 경사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사실상 다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산에서 장애인용 경사로를 놓고 불법이라면서 철거하라는 행정기관과 행정편의주의라는 업주와 장애인 단체가 맞서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경산에 있는 한 서점 주인 박주현 씨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 지난 1월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높은 턱 때문에 마음이 쓰이던 차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제작한 경사로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산시로부터 경사로가 불법이니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이마저도 힘들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불법인 줄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저는 철거하기보다는 허가를 받고 이걸 유지하는 쪽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장애인 단체는 폭 40cm 경사로는 인도폭의 8분의 1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물이 불법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접근권 관련돼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나와 있고, 허가 관련돼서는 더불어 권장해야 될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경산시는 경사로가 절차상 불법 적치물이고 민원이 발생해 분쟁의 소지가 있어 허가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식적으로 허가를 들어오면 이제 서로 간에 조율을 해가지고.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공중이용시설 10곳 중 8곳꼴로 2cm 이상의 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접근권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경사로를 둘러싼 논란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권위 진정과 행정소송, 법 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경상북도의회, 대구구청장 군수협의회,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등 대구 경북 즉 7개 민관기관단체는 오늘 오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헌법 제1조 지방분권 국가 명시,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국회 개헌특위 개헌안에 지방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대구시 동구 신암동의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주택 안에 있던 42살 김모 씨가 화상을 입고 김 씨의 아들 16살 이모군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17대와 40여 명의 소방관이 출동해 20분 만에 불길을 잡아 아래층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주택 3층 내부가 모두 불에 타 소방차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오늘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을 위한 협약을 맺고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서대구 고속철도역은 대구시가 기본 설계를 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면 올 연말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예산 100억 원을 확보했고 착공과 땅 보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20년이면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대구 고속철도역이 건설되면 상대적으로 동쪽으로 치우친 대구시 개발이 서쪽으로도 확산돼 지역 균형 발전과 공단 지역 활성화 등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 추경호 국회 의원은 오는 6월부터 개정된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외국산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들어와도 관세청이 단속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단속할 수 있도록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당초 원산지 표시법에는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이 대외무역법에 따라 관세청 직원들이 원산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법에는 이 단서가 삭제됐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중국산 조기가 국산으로 둔갑해 수입된 것을 관세청이 적발했다면서 우리 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단속권을 줘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의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가두봉 일대 토석이 필요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항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계획 당시 포스코 엔지니어링은 가두봉을 절취하면 공항 건설에 필요한 352만 세제곱미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조사된 토석이 활주로 공사 사용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또 육지에서 석재를 공급할 경우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공사비가 예상되자 국토비는 사업비 증액 없이 기타 공사로 전환해서 기본 설계를 다시 발주했지만 최근 가두봉 조사에서 토석 부족이 확인돼 공항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추위, 오늘은 그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눈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서부 지역은 아침까지 1cm가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7cm가량 내려 쌓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충청도와 전북, 울릉도에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볼게요.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김천 영하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5도를 밑돌겠습니다. 안동의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5도 예상되고요. 영주는 3도에 머물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7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를 일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